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호반 A19 백일동 어찌 보시나요? 백일동 어떤 것 같으세요? 불로동 쪽은 비행기 소음 괜찮나요? 이런 글입니다. 조감도까지 올려주셨는데요. 여기가 백일동입니다. 그래서 이 백삼역에서 호반 서밋은 커넬 콤플렉스가 있고요. 역세권 상가가 있고요. 여기 위치가 여긴데요. 그래서 여기서 105동이 제일 가깝고요. 여기 102동, 여기 105동이 제일 가깝고요. 102동, 101동. 여기도 뭐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가 역세권이고요. 그리고 상가 주변이 상가이기 때문에 뺑도로 대로변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103동이다 그러면은 이게 도로뷰라 이게 아파트가 여기 있으면은 창문 열자마자 찻소리 소음 때문에 별로 안 좋은데 이 거리를 이렇게 많이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창문 열으면 단지 공원 뷰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창문 열어놓으면은 찻소리가 좀 들리겠죠. 근데 이 백일동은 바로 앞에 단지 공원 뷰고요.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공원 뷰고 창문 열어놓으면은 애기들 노는 소리가 아무래도 찻소리보다 듣기 좋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치 좋다고 생각됩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호반 장점은 상업시설과의 근접성이 좋고 지하철도 코앞은 아니지만 가까운 편입니다. 커넬은 문화중심 계획부지고요. 큰 단점은 103역 첫 번째 단지라 103역이 생기는데 거기 제일 먼저 들어오는 단지라 이거죠. 그래서 2, 3년은 인프라 부족 감수하셔야 되고 자녀들은 학교가 거리가 먼 게 단점입니다. 비행기 소음은 고도가 높아져서 101, 102, 103 순으로 작아집니다. 101이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행기가 뜨면서 이렇게 높아지니까 102, 103은 작아진답니다. 소리가 별로 안 들리는 거죠. 비행기가 높아지니까. 101역은 이미 입주를 다 해서 시세를 형성 중이니까 이해하기 쉬우라고 비교해서 쓴 건데 불편하신가 보네요. 그냥 댓글 지웠습니다. 어느 주제나 비교는 기분 상할 수 있고 질문의 내용과 상관없어서 불편했을 거예요. 개인적으로 출입구 근처라 단점 장점도 있겠으나 그건 잘 찾아봐야겠네요. 장점만 생각하면 내 집이 더 좋아 보여요. 출입구가 있어서 라인에 따라 좀 다를 듯이요. 전철 가까우니 괜찮아요. 이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여러 군데 있는데 완벽히 100% 만족되는 단지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 가까우면 학교가 좀 멀고 학교가 가까우면 공원이 멀고 이런 게 있죠. 근데 검단 신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그 국가지정 2기 신도시 중에 최초로 이 신도시 가운데를 관통하면서 전철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거의가 다 역세권이에요. 여기 역세권. 또 여기 조금 떨어진 뒤는 여기 인천 2호선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여기는 인천 1호선이고요. 그래서 여기가 103역이 멀면 일로 가면 됩니다. 여기 완정역 무슨 검단 사거리역 이런 게 있습니다. 쭉 인천 2호선이 있기 때문에 요 역세권 바깥에는 또 이쪽이 있고 이쪽도 인천 1호선이 있고요. 또 서울 5호선이 지나가고 이러니까 GTX D도 지나가고요. 9호선도 또 끌어온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치가 그렇게 나쁜 데는 거의 없습니다. 검단 신도시는.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호반 예비 당첨. 예비 94번인데 가능성 있을까요? 이런 글입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힘들죠. 보통 10% 정도가 취소되는 물량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것도 옛날에는 청약홈 보면은 부적격 당첨자가 한 10% 나왔다고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이 청약홈 이 프로그램을 개편해 가지고 최대한 부적격이 안 나오게끔 새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5%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2, 3%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또 공부들도 조금씩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이 공부를 할수록 그 수익이 많이 나는 재테크라는 게 널리 인식이 돼가지고 공부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적격은 2, 3%밖에 안 나오고요. 만약에 동호수나 층수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하는 물량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는 입지가 좋아서 별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당첨되고 포기하면은 그동안 청약통장 푼게 청약통장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습니다. 10%도 안 나올 것 같고 5%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는 물론 이제 저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취소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거는 이 아파트가 마음에 안 들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데 점수가 높은 분들이 됐기 때문에 더 좋은 데 갔기 때문에 나온 거고요. 이번에는 취소 물량 거의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청약홈 개편되고 부적격 취소가 많이 줄었습니다. 희망이 없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다른 청약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이요. 저는 300 몇십 번이네요. 기대했었는데 역시나네요. 전 예비 26번인데 서류 준비해도 될련지 모르겠네요. 애매한 번호인 것 같아요. 이거 26번은 그래도 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보실 만한 번호 아닐까요? 이 올해는 작년에는 막 저 검단 신도시가 청약을 막 하루에 막 동시에 3번 하는 경우도 있고 막 1년 내내 계속 청약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청약 단지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이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후반 예비 당첨자 관련 전혀 가능성도 없는 100번대 예비 당첨자인데요. 서류 제출하라고 문자가 왔던데 무조건 서류 내야 하는 건가요? 본인이 가능성 없다는 것도 아시네요. 전 400번대예요. 저는 아예 예비 당첨자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럼 예비 당첨자에도 못 들어간 건가요? 결과 아무것도 안 떴으면 아예 안 된 것 같아요. 예비도 안 된 건 마찬가지이긴 하나. 그럴 수도 있군요.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 낭비 아닐까요? 맞아요. 보통 이러면 서류 안 내는 게 맞는 거겠죠? 전에 서류 준비해서 갔는데 그냥 돌아와서 성질 났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왜 그냥 돌아왔었나요? 제가 100번대였었는데 순번이 저한테까지 오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 낭비였어요. 그런 경우도 있군요. 네, 저도 그 상황이네요. 저희도 150번대인데 가망이 없네요. 선택입니다. 서류 내고 그래도 예비 당첨 자리에 가볼지 그냥 서류 안 내고 포기할지요. 예비라서 그냥 서류 안 내셔도 무방해요. 정말 원하는 청약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답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사례를 보면요. 저는 102억 앞에 힐스테이트 검단 웰카운티가 생애 태어나서 처음으로 청약 한 군데 딱 했는데 됐습니다. 근데 이날 동시로 여기 제일풍경채 1차, 여기 우미린 클래스 1, 그 다음에 여기 주택단지, 그 다음에 여기 제일풍경채 2차랑 힐스테이트랑 동시에 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같이 놓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발표 날짜가 틀려가지고 동시에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 안 하고 여기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떨어졌어도 예비 당첨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떨어지고 여기 됐으면 여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떨어졌어도 예비 당첨자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군데만 넣습니다. 그래서
정말 원하는 청약이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계속 청약 그 아파트가 있으면 그냥 포기하고 또 누우면 되는데 올해는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1단계 국평 실거래가 보기 7월 4일 오후 1시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 차원에서 보겠습니다. 저도 검단 신도시 입주하면은 아파트 팔 생각 없습니다. 그냥 살 겁니다. 근데 공부 차원에서 호반 서밋 1차 여기 호금 대장단지 말하는 겁니다. 23년 6월 18일 34평 12층입니다. 2021년 입주해가지고 2년 살았으니까 비과세로 파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거래 가격입니다. 이거 그래프로 이렇게 차트로 했네요. 그래서 최고가가 7억 8,500이었었는데 근래는 4억 2,900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6월 18일 매매가 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억이 올랐네요. 검단 신도시 프루지오 더 베뉴 이것도 입주가 21년 입주했는데 34평 22층입니다. 로얄층이네요. 6월 17일 날 매매했는데 6억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근래는 4억 6천 최고가는 8억 3천입니다. 그래서 최고가 돌파는 못했지만 회복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검단 금호 어울림 센트럴 근래는 4억 현재 18층인데요. 6억 7천 2억도 넘게 올랐네요. 2억 7천 올랐네요. 고가 6억 7천 최고가네요. 이렇습니다. 검신 최상급지 시세가 나와야죠. 호반 서밋 1차의 경우 21년 2월 8억 2천만 원이 최고 실거래가 매매였습니다. 분양권 거래. 향후 분양권 거래 정보도 연결할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선 한신더유 코넬파크 역도 가깝고 가성비 좋아 보이네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분양권 거래는 저는 안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세금이 막 60, 70%인데 그거 왜 합니까 그걸. 그냥 2년 살고 비과세로 파는 게 낫죠. 다음 글은 아름집 서구편에 들어왔습니다. 검단 롯데캐슬 AA10-1 이편한 세상은 언제쯤 이런 글입니다. 검단 청약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롯데캐슬이랑 이편한 세상은 언제쯤 분양할까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8월 11월 예상돼요. 제가 알기로는 롯데캐슬은 이번 달 7월 달 안에 한다고 그러고요. 이편한 세상은 9월 달에 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8월 11월 예상된다고 그렇습니다. 이분은 원래 올해 초라고 들은 것 같은데 엄청 늦어지네요. 둘 다 위치가 너무 좋네요. 다주택자도 넣을 수 있나요? 가점제 제2 추첨제만 무주택 75%, 무주택 탈락자랑 1주택이랑 25%, 2주택 이상 0%, 다주택은 들러리밖에 안 돼요. 5호선 노선 발표 후 미친 분양가로 나올 듯. 이것 때문에 늦어질 것 같아요. 분상제인데 그럴 수 있나요? 집 근처가 모하인데 만든 지는 오래된 듯요. 분양 기미는 없어요. 벌써 다 지어놓고 왜 연기하고 있는 걸까요? 분양가 변화가 있을지 후후. 이게 제가 공부한 바로는 올해 중소 건설사, 조그만 건설사들이 부도가 뭐 몇백 개 업체가 났답니다. 그래서 이 만약에 분양을 했는데 미분양이 50% 났다. 그럼 이거 어떻게 짓습니까? 이 미분양 났는데 이거 돈을 받아야지. 계약금 받아서 막 공사 착수하고 또 중도금 받으면서 그 돈으로 하고
또 은행 PF 대출 갖고 하고 막 이랬는데, 분양이 만약에 50% 내고 50% 미분양 났다. 그럼 이거 건설사 부도입니다, 이거. 그래서 짓다가 말고 그냥 저 부도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는 막 청약이 잘 되니까 막 그냥 계속 1년 내내 했는데, 올해는 청약 단지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 하나 청약했는데 청약이 찌지부지네요. 그러면 자꾸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에다가 또 한 군데 했는데 청약이 찌지부지네요. 또 연기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호반 서밋 저 AA 19블록은 1순위 청약, 인천에서 처음으로 1순위 청약 마감됐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부터는 저 연기 안 하고 헬레던 대로 계획대로 하겠죠. 만약에 근데 이게 또 미분양 났다 그러면 또 연기되겠죠. 그 다음 달은. 근데 잘 됐다 그러면 이제 계획대로 계속 하겠죠. 부동산 카페가 검단 신도시 관련 카페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많은 글을, 매일 올라오는 많은 글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무조건 다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글을 읽고 나름 조금이라도 검단 신도시에 대한 공부가 될 수 있는 글을 올립니다.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검단 호반 AB19 전매 제한 문의. 안녕하세요. 사정이 있어 입주를 안 하거나 입주를 해도 딱 2년만 살고 팔고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년만 살고 나오는 게 낫죠. 왜냐, 비과세잖아요. 검단 호반 전매 제한이 3년인데 26년 3월 이후 3년이 지나면 등기 안 치고 분양권 상태로 전매 가능한가요? 입주 지연 이자는 감수. 그리고 전매 가능하다면 옵션은 뭘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입주 안 하고 전매할 생각이면 옵션 여러가지 선택해도 그 비용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풀, 거실 아트월 세라믹, 주방 세라믹, 거실 조명, 주방 조명, 침실 3 붙박이장, 전기 오븐, 욕실 비데. 이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다 해놓은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라미레스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입주 안하고 전매가 가능한 건가요? 저도 이거 궁금했었는데 어느 정도 대충 알지 정확히 모릅니다. 입주 기간을 얼마나 줄지 모르지만 2026년 3월 예정이니 2026년 7월까지 버텨야 3년입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는 3년 전매 제한이 있습니다. 후반이 공사 속도가 빨라 3월 말이면 좋은데 3월 초 걸리고 입주 기간 2달 주면 2개월 연체해야 하니 그건 님께서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입주하고 비과세 요건만 채우고 매매한다면 옵션은 어떤 거 가져가면 좋을까요? 발코니 확장 빼고는 선택 안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입주하고 비과세 요건 채우고 비과세로 매매하면은 시세 차익도 많이 나고 세금도 많이 안 내고 좋죠.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안 하면 전세도 안 나간답니다. 시스템 에어컨 없는 데는 안 들어온답니다. 다음에 매수할 사람이 집 보러 왔는데 에어컨도 없고 오븐도 없고 붙박이장도 없고 그러면 선택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차도 풀옵션, 집도 풀옵션. 이게 제 생각입니다. 돈이 없으니 풀옵션 못하는 거죠. 다 돈으로 바르면 좋은 겁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해서 잘 결정하겠습니다. 옵션은 많을수록 좋지만 1순위는 시스템 에어컨입니다. 네, 시스템 에어컨 꼭 해야겠네요. 중도금 만기를 보통 입주 지정기간 종료시까지로 하기에 분양권 매도하시더라도 중도금은
연체 기록 때문에 상환해야 할 겁니다. 일단 입주는 해야 할 것 같네요.